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권의 최후 보류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7월 17일 제72회 재헌절 경축식이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정세균 국무총리, 김명수 대법원장 등 5부 요인과 110명이 참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경축사에서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고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지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둔 헌법이다. 시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 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하여 촛불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변화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경제, 사회, 문화, 노동,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헌법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작업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개헌 필요성을 또 주장했습니다. 재헌절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민주공화정의 이념을 부각시키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7월 17일 건국된 것과 역사적 연속성을 생각해 이날의 재헌헌법을 공포했습니다. 1949년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3.1절, 광복절, 개천절과 함께 재헌절이 4대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가 헌법 기초에 착수해 같은 해 7월 17일 공포했습니다. 이후에 1959년 대통령 직선제 1차 개헌, 1954년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2차 개헌, 1960년 4.19 혁명 후에 내각 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 개헌, 반민주 행위자 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을 위한 4차 개헌, 5.16 군사혁명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5차 개헌, 박정희 대통령의 3선을 위한 6차 개헌, 1972년 유신 체제 전환을 위한 7차 개헌, 1980년 8월 15일 이후 5월 18일 이후 신군부 전두환 집권에 따른 8차 개헌, 1987년 6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 9차 개헌이 그간에 있었습니다. 9차례의 개헌 중에 3차와 9차 개헌을 제외한 개헌은 모두 집권자의 권력 강화와 집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헌법을 고친 것입니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국민투표에 의해 제9차로 개정 공포된 헌법입니다. 전문가 총괄,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 등 10개 장으로 나눈 본문 130조와 부칙 6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와 국민은 그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원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판결을 내리는 곳입니다. 어제 16일 대법원은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12명 중 5명이 반대하는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다. 여당 시장 봐주기 정치 판결이다. 법치의 최후 보류가 정권의 최후 보류가 됐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에게 아부한다는 곡판아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목적을 위해 짜맞춘다는 기교사법이라는 언어가 시중에 떠들고 있습니다. 법이 독재자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개정되는 것도 법치의 비극이지만 민주 절차에 의해 국민투표로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또 법을 집행하는 법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면 또 다른 법의 비극이 초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법관이 이념에 치우치고 정치적 외압에 밀려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인권과 정의를 누가 지킨다는 말입니까? 정권이 바뀌면 법관의 판결이 적폐가 되어 처벌을 받는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투쟁의 난장판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제헌절 법의 날에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